중국 전통 발효차인 보이차는 세계적인 명성을 자랑하는데 한국의 전통차는 무엇일까? 옛 문헌에 의하면 1300년의 역사를 가진 전통차가 있다는데 이 차로 부자가 된 농부도 있다고. 오늘의 주인공을 찾아 전남 장흥으로 향한 제작진. 대한민국 정남진 장흥은 사시사철 햇살이 따사로운 지역인데 호남의 정맥, 제암산과 천관산, 등량만의 찰진 갯벌, 그리고 굽이쳐 흐르는 탐진강까지 천혜의 자연을 품은 고장이라 표고버섯, 황칠나무, 한우 등 다양한 농특산물이 생산되는 지역이기도 하다. 이러한 장흥에서 만날 수 있다는 1300년의 역사를 가진 우리 전통차는 무엇일까? 안녕하세요. 예, 어서 오세요. 저희 한국 농업방송에서 나왔는데요. 여기에 그 1300년 된 전통차가 있다고 해서 왔거든요. 아, 네, 맞습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아, 여기 있어요? 네. 도착한 곳은 시골 마을에 위치한 작은 전통찻집이었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메뉴판이 없다? 1300년의 역사를 가진 전통차가 도대체 어떤 거예요? 아, 네. 여기 있어요. 이게 차라고요? 우리가 알던 차와는 전혀 다른 모습인데 이 차 이름은 뭐예요? 네, 이게 바로 1300년 된 우리나라 전통 발효차 청태전입니다. 푸른색 이끼가 낀 것처럼 보이는 엽전 모양의 차라고 해서 청태전이라는데 돈차라고도 하며 배탈과 감기 몸살에 도움이 된다고. 청태전은 어떻게 마시는 거예요? 네, 청태전 한번 맛보여 드릴게요. 한번 기다려 보세요. 차 맛을 보여준다더니 갑자기 청태전을 돌 위에 얹기 시작하는데 돌 위에다가 왜 청태전을 올리세요? 청태전 굽고 있어요. 아니 차를 굽는다고요? 발효차는 오랜 세월을 먹을수록 아무래도 미생물들 때문에 굽는 과정을 해서 먹거든요. 그래서 구우면 살균의 의무도 있고 약간 맛과 풍미를 돋구기 위해서 이렇게 굽는 과정을 하고 있어요. 옛 선조들이 청태전을 즐기던 방식 그대로 돌화로에 은근히 구워 우려낸다는데 1300여 년의 역사를 간직한 우리 전통차는 과연 어떤 맛과 향을 가지고 있을까? 맛이 녹차보다는 순하고 그리고 부드럽고 약간 깔끔한데요, 맛이. 제가 이게 보이차도 먹어봤는데 보이차하고 녹차하고 약간 그 중간 맛이라고 할까요? 그래도 맛있네요. 아, 예. 이 차가 발효차라서 더 은은하고 순하고 누구나 먹을 수 있게 편안한 차로 이렇게 발효를 시키는 거예요. 우리 차가 일반적으로 6대 다류로 나누거든요. 뭐 녹차, 백차, 청차, 홍차, 황차, 흑차 이렇게 해서 6개로 나누는데 우리 차가 흑차에 속하는 후발효차예요. 발효를 거치면서 차 특유의 떫은 맛이 사라져 은은한 맛과 깊은 풍미만을 간직하고 있다는데 이 찻집을 운영해서 부자가 되신 거예요? 아니에요. 저는 청태전 농사를 지어서 부자가 된 거예요. 청태전을 통한 연매출이 어떻게 되세요? 청태전만 한 2억 정도 돼요. 우리 전통 발효차 청태전을 생산해 부자 농부가 됐다는 오늘의 주인공 장내순 씨를 만나보자. 그렇다면 청태전은 어떻게 생산되고 있을까? 매년 봄이면 청태전 생산으로 밤낮 없이 바쁘게 일한다는데 형님, 지금 어디 가시는 거예요? 예, 차밭에 가요. 여기는 산인데요? 예, 저희는 산에서 야생으로 차를 키우고 있어요. 부자 농부의 성공 비법 첫 번째, 자연 그대로를 지키고 가꿔라.
차밭에 가기 위해 매일같이 산을 오른다는 장내순 씨. 무성한 나무들 사이로 뒤따라 가보지만 좀처럼 차밭은 보이지 않는다. 차밭이 도대체 어디 있는 거예요? 네, 여기 PD님 보이는 눈에 보이는 곳이 전부 차밭이에요. 나무들밖에 없는데 그냥? 일반 나무들? 풀하고?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도 야생 차나무예요. 한번 봐보세요. 다시 봐도 큰 나무들과 무성한 풀밖에 보이지 않는데 풀이 아니라 야생 차나무였던 것. 장흥은 고려시대 때 차 공장이 13개가 있었대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렇게 자생하고 있는 차밭이 한 장흥 관내에는 한 100헥타 정도, 그리고 제가 여기 하고 있는 곳만 한 10헥타 정도 돼요. 야생 차밭의 규모가 엄청나다. 여기 있는 게 다 대표님 땅이에요? 여기는 문중 땅인데요. 제가 문중에서 쓰겠습니다 하고 해가지고 제가 한 15년째 지금 쓰고 있어요. 장흥은 예로부터 야생차의 자생지가 많아 차문화의 중심지였다는데 지금도 자연 그대로의 야생 차밭이 장흥 곳곳에 형성돼 있는 것이다. 이거 야생 차밭이면 따로 이렇게 농사 짓는 게 아니네요? 야생 차라도 관리를 해줘야 돼요. 관리를 하지 않으면 좋은 차가 되지를 않아요. 산속에서 자연 그대로 자라는 것은 맞지만 사람의 손길이 반드시 필요하다는데 이 야생 차밭은 풀 관리가 또 가장 중요하거든요. 차가 올라올 수도 없고 사람도 올라오기 힘든 그런 곳에서 풀이 뒤덮이면 이 차나무가 이렇게 살아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 차 수확이 끝나고 나면 이 풀을 다 걷어주고 또 이렇게 잘라주고 하는 그런 일을 해야 돼요. 산속이다 보니 칡넝쿨과 같은 생명력 강한 풀들이 순식간에 자라나 차나무를 뒤덮어 버린다는데 그래서 주기적인 잡초 제거 작업이 필요하다고. 4월 차 작업하기 전에 엉클어져 있던 풀을 걷어내주고 그리고 나서 수확한 후에 한 6월 말경에 가서 한 번 더 칡넝쿨이라든지 이런 관리를 해줘야 또 좋은 차를 내년에 또 수확할 수가 있어요. 관리는 이뿐만이 아니다. 귀한 야생차를 얻기 위해서는 1년간 끊임없이 산을 오르내려야 한다는데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배수로 관리하고 있어요. 내일 비가 온다는데 여기 낙엽이라든지 이것들이 막혀가지고 얘를 뚫어줘야 이게 물이 잘 흘러내리고 그 차나무에도 해가 안 되고 해서 그 관리를 해주는 거예요. 차나무가 살아남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이다. 어찌 보면 농사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쉬운 일이겠지만 산속에서는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데 장흥의 야생 차밭이 역사를 이어올 수 있었던 것은 농부의 땀과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올해 올라오는 새 어린잎을 따는데 지금 시기적으로는 조금 약간 잎이 컸어요. 근데 큰 잎이라도 좀 부들부들한 거 따주시면 돼요. 이렇게 억센 거 말고 좀 부드러운 것만 골라서 따시면 돼요. 차나무인지 모르고 볼 때는 그저 잡초 같기만 하던 잎들이 자세히 보니 파릇파릇한 새순이다. 산속에서 수확조차도 쉽게 허락되지 않는다는데 수확할 수 있는 양도 많지 않아 그야말로 귀하디 귀한 야생 찻잎이다. 야생차는 키도 나무가 크고 해서 따는 양도 적고 길이 비탈져 가지고 잘못하면 또 사고 위험도 있고 수확량이 작아서 어려움이 많지만 그 힘든 거를 감수하고 이 차에 또 야생차만의 또 깊은 맛이 있기 때문에 그 노고가 또 힘들게 여겨지지 않습니다. 요즘처럼 한창 찻잎을 따는 계절이면 새벽부터 산에 올라 작업을 시작한다는데 그마저도 짧은 기간 안에만 가능하다고. 그 야생차는 언제 수확해요?
4월 한 20일경부터 5월 20일까지 수확을 하는데 많은 양을 수확할 수가 없어요. 야생은 듬성듬성 이렇게 있고 한 나무에 키만 크지 많은 양이 이렇게 붙어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혼자 따는 양이 보통 1kg에서 잎이 조금 컸을 때는 2kg 이상 따기가 어려워요. 산을 오르내리며 자연 그대로를 지키고 가꿔야 청태전을 완성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수확한 야생 잣잎은 장내순 씨의 다원에서 바로 청태전으로 만들어진다는데, 이 모든 과정이 장내순 씨의 손에서 이루어진다고. 청태전 만드는 방법은 어떻게 배우신 거예요? 문헌이나 기록으로만 전해져 있던 것을 이제 장흥군에서 이거를 복원 사업을 하게 되면서 제가 직접 참여해서 제답법과 맛을 연구하게 됐어요.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두 번째, 전통을 지키고 연구하라. 2005년 진행된 장흥군의 청태전 복원 사업에 함께했던 장내순 씨는 지금의 제답법을 완성한 장본인인데, 지금 이거는 뭐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청태전 만드는 과정 중에 위조 과정이라고 있어요. 찻잎을 시들린다, 수분을 뺀다, 그런 역할. 여기서 수분을 빼서 어느 정도 맛과 향을 또 여기서 만들어요. 수확해온 야생 잣잎을 청태전으로 가공하기 위한 첫 번째 작업인데, 수분을 제거해 줘야 숨어있던 향이 더 진해진다고. 차나무는 위조가 끝나고 나면 이런 향이 나요. 과일 향처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홍차나 이런 거 만들 때도 이런 향을 내기 위해서 이 과정을 해요. 하루 정도 건조해 순화된 잣잎을 이번에는 찔 차례. 청태전은 일반 차와 달리 수증기로 찌는 과정을 거친다. 옛날부터 청태전은 선조들이 찌는 과정을 해왔고, 이 찜으로서 차의 성질을 조금 죽이고 좋은 성분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찌는 과정을 하고 있어요. 찻잎의 양에 따라 달라지지만 5분에서 10분 내외로 쪄내고 나면 찻잎이 한결 부드러워지는데, 쪄낸 찻잎을 이번에는 절구에 옮겨 담는다. 일반 녹차 같은 경우에는 비벼서 유념한다고 해서 하는 과정을 우리 청태전은 이렇게 찧어가지고 동그랗게 이렇게 모양을 내기 위해서 찧어요. 이렇게 찌면 더 좋은 게 있나요? 이제 줄기에는 보통 단맛이 들어있고 또 잎이 좀 큰 잎, 어린 잎에 따라서 성분이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그걸 골고루 섞어주는 시너지 효과가 있어요. 차를 만드는 과정이라고는 믿어지지 않는 작업인데, 옛 전통 그대로 절구를 이용해 찻잎을 찧어주면 찰기가 생겨 반죽 형태로 바뀐다. 이거를 할머니들은 청태전 밥이라고 해요. 이걸로 이제 청태전을 만들 겁니다. 꽤 여러 단계의 작업을 거쳤지만 찻잎이 청태전으로 바뀌기까지는 아직 많은 작업들이 남아있다는데, 이번에는 반죽 형태 찻잎을 저울로 계량하기 시작했다. 절구질을 한 다음에 다음 단계에 이제 성형 단계에 갈 때 이 적정한 크기를 만들기 위해서 저울질을 하는 거예요. 이게 더 크게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저희들이 몇 년간 해보니까 너무 크면 건조도 잘 안 되고, 우리가 먹을 때 너무 크니까 또 쪼개야 되고 그런 과정도 있고 해서 딱 이 크기가 딱 적당해서 이렇게 저울질을 하고 있어요. 계량한 찻잎 반죽은 청태전 성형틀에 넣어 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꾹꾹 눌러주는데, 성형 과정을 거치고 나서야 비로소 청태전의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다. 이거는 건조하는 과정인데 약 한 달 가까이를 건조를 시켜줘야 완전히 건조가 됩니다. 기계로 하면 안 돼요? 100% 자연 건조를 시켜줘야 그 건조되는 기간 동안에 이게 습하고 공기하고 온도가 적정하게 발효가 진행이 돼요. 그래서 그냥 건조기에 들어가는 건조보다 훨씬 맛이라든지 향이
뛰어나죠. 간단해 보이는 작업도 청태전을 완성해 나가는데 꼭 필요한 과정이라 기계화하거나 소홀히 할 수 없다는데, 그래서 더욱 정성이 필요하다. 비가 오는 게 굉장히 주의를 해야 하고요. 그래서 옆에 지켜서 보고 항상 관리를 해야 되고, 특히 뭐 요즘은 미세먼지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날씨 일기예보를 철저히 잘 봐야 하고, 또 건조가 잘 안 된 상태에서 발효 단계로 넘어가면 거기서 곰팡이가 슬어요. 그래서 이 건조 단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러한 1차 건조는 2, 3일간 진행되는데, 대부분의 농사가 그러하듯 청태전도 하늘과 동업해야 성공할 수 있는 작업이었다. 이제 구덕구덕해진 청태전에 구멍을 뚫을 차례. 건조시키는데 한 3일 정도 빨리 건조가 돼요. 그 건조가 잘 되고 발효도 잘 되고, 그리고 예전에 선비들이 길 떠날 때 이거를 보찜에다 담고 다녔는데 이 엽전처럼 끈에다 껴가지고 들고 다녔답니다. 이렇게 청태전의 모양이 완성되면 다시 한번 건조 작업에 들어가는데, 이때는 수분이 완전히 마르도록 한 달 가까이 건조시킨다. 여기 청태전은 거의 95% 건조가 다 된 상태예요. 100% 건조가 다 되면 이 항아리 속으로 들어가서 이제 발효 단계로 들어갈 겁니다. 청태전의 맛을 좌우하는 것은 지금부터라는데, 청태전은 누림의 미학을 담은 발효차이기 때문이다. 예전에는 천막 밑에다가 걸어놓고 발효를 시켰는데, 지금은 환경이 좋지 않으니까 그 항아리 발효를 시켜요. 항아리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습이나 잡내를 조금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고, 또 항아리 속에다가 그 볏짚을 활용해서 바실러스균, 좋은 균을 이렇게 발효를 시킬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는 거죠. 긴 발효 과정 속에 찻잎이 푸르스름하게 변하고 크기도 작아진다는데, 최소 1년 이상 발효를 시켜야 청태전 본연의 맛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오랜 기다림이 필요하다고. 청태전을 통한 연매출은 어떻게 되세요? 청태전 복원된 지가 얼마 안 돼서 수익이 얼마 나지 않아요. 그래도 지금은 백화점이나 호텔, 학교 급식으로 좀 들어가서 연간 한 1억 4천 정도 됩니다. 전통 발효장 청태전을 생산해 연간 1억 4천만 원가량의 소득을 올리고 있었다. 그렇다면 장내순 씨가 청태전 복원 사업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무엇일까? 태어나기를 장흥에서 태어났는데 강진으로 시집을 가서 강진에서 찻집을 운영했어요. 근데 장흥에 이렇게 청태전 복원하는 일을 하자 하고 좀 제안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자 해서 이렇게 처음 청태전 복원 사업에 시작을 하게 됐던 거죠. 과거의 기록에만 존재하던 청태전. 그 맛과 향을 아는 이가 없어 제다 솜씨를 인정받던 장내순 씨에게도 쉽지 않은 작업이었는데, 처음에 복원이 됐을 때는 소비자들한테 평가를 받기를 맛이 없다. 이게 무슨 차맛이 왜 이러냐. 뭐 이런 이야기를 처음에 들었었어요. 뭐 맛내는 거에 대해서 누가 아는 사람들도 없고, 이 맛을 내고 하는 거를 한 5년간 저희들이 이렇게 시행착오 끝에 이제 좀 소비자들한테 조금 평가를 잘 받았죠. 형체가 없는 1300여 년 전 그 맛을 찾아낼 때까지 장내순 씨는 끊임없이 청태전을 만들며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복원하고 10여 년이 지나니까 이제 참맛이 좋다, 몸이 좀 좋아졌다 하고 재구매를 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서부터 이제 저희들이 이제 맛을 보장하게 된 거죠. 2014년 일본 세계 녹차 대회에서 최고 금상을 수상하고 국제 슬로푸드 맛의 방주에 등재됐으며 2018년엔 국가 중요농업 유산 12호로 지정됐다.
다시 찾은 청태전 농장. 오늘 장내순 씨가 향한 곳은 산이 아니었는데 여기는 어디예요? 아, 여기는 제가 재배하는 차밭이에요. 산속의 야생 차밭뿐 아니라 마을의 재배 차밭도 조성해 갖고 오고 있었던 것이다. 야생차는 양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재배를 해서 조금 대중적으로 차를 보급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성을 해놨어요.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세 번째, 상생을 통해 대중화하라. 청태전의 대중화를 위해 재배 차밭을 조성하게 됐다는데 마을 어르신들과 함께 가꾸고 있는 재배 차밭. 야생 차밭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 야생은 씨가 굴러 떨어져서 자생을 한 거고, 또 재배차는 우리가 이제 심어 놓은 거예요. 근데 이제 야생은 약간 깊은 맛이 나고, 또 이제 재배는 재배 그 상태에 따라서 맛이 조금씩 좌우하는데, 지금은 이제 야생에 가까운 그런 맛이 나요. 야생 차나무가 자연에서 자라는 것과 같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데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고? 부드러운 잎을 따고 나서 정지 작업을 해주면 한 달 후에 지금 한 6월에 또 올라오거든요. 그러고 나서 또 정지 작업을 또 해주면 7월에 또 한 번 또 딸 수가 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가을에 또 정지 작업을 해주면 이제 내년 봄에 또 예쁘게 또 새순이 올라와요. 전지 작업을 통해 작업자의 편의를 도모할 뿐 아니라 수확량도 늘릴 수 있는 건데 이웃과 함께하고 있어 많은 양의 수확과 작업도 거뜬하다고. 수확량은 저희가 더 많이 할 수도 있는데 올해 목표가 1.5톤이에요. 1.5톤도 많은 양 아닌가요? 많은 양이죠. 다 그것도 어디 쓸 데가 있어요. 그 많은 찻잎을 어떻게 다 사용한다는 건지 궁금해지는데 농장의 또 다른 공간인 이곳에 비밀이 담겨 있다고. 재배 찻잎도 청태전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파시는 거예요? 재배차는 지금 현재는 전부 체험용으로만 활용을 하고 있어요. 아직 야생 차만 우리가 상품으로 만들어서 나가고, 재배차는 이렇게 체험 오시는 분들 대상으로 이렇게 저장을 해놨다가 체험을 진행하는 용도로만 쓰고 있어요. 청태전을 알리기 위해 시작한 것이 체험 사업이라는데 1인당 2만 원 정도의 비용이면 찻잎을 따서 청태전을 만들어 볼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체험객은 어느 정도 오세요?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좀 어렵지만 매년 한 2,000명 가까이 꾸준히 오고 있습니다. 청태전을 만들어보는 체험뿐 아니라 특별한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는데 이 항아리는 체험객들이 차를 만들어 놓고 보관을 하는 항아리인데 집에 가지고 가면 실패율이 높아서 저희가 여기서 보관을 해뒀다가 보내드리기도 하고 직접 와서 가져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청태전 체험을 통한 연매출은 어떻게 되세요? 청태전은 연 6천만 원 정도 되는데 저희가 청태전을 통해 많이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차농사와 청태전 생산 과정을 체험과 연계해 연간 6천만 원가량의 추가 소득을 올리고 있었다. 장내순 씨의 청태전 알리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는데 농장 입구에 자리한 전통 찻집 역시 청태전을 알리기 위해 운영하는 곳. 한 번 맛을 보면 청태전의 깊은 맛과 향에 반하게 된다는 걸 알기 때문이라고. 숙성이 돼서 그런지 부드러움, 네. 그리고 젊은 사람들도 쉽게 잘 마실 수 있는 차라고 생각합니다. 티백 문화? 이런 거 말고는 또 너무 어려운 다관을 이용해야 되거나 이제 이런 식으로 나뉘는데 지금 주신 차는 이렇게 보급형으로 가정에서 이제 먹기 편하게 이렇게 전 하나만 넣고 이제 물로 끓여서 하루 종일 이제 물처럼 대용해서 마실 수 있으니까 접하기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부드럽고 구수한 맛에 속은 물론이고 마음까지 편안해지는데
최근에는 항산화와 항염증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아무래도 이 청태전은 제가 많이 알고 있으니까 이거를 많이 알려주고 또 많이 드실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고자 이 다이어트를 운영하고 있어요. 청태전을 지키고 알리기 위해 오늘도 부지런히 의미 있는 시간을 채워나가고 있었다. 그날 오후, 어제와 달리 조금은 여유 있는 모습의 장내순 씨. 농장 앞에 연밭을 살피고 있었는데 이 연밭은 뭐예요? 제가 재배하고 있는 연밭이에요. 직접 재배하고 있다고요? 차밭 관리와 청태전 재다만 해도 바쁜데 연꽃까지 재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차 기간이 6월 말까지니까 또 6월 말 이후에는 이 연을 가지고 연잎으로 차를 만들고 꽃으로 차를 만들고 1년 내내 계절에 맞춰서 차를 만들어요. 우리 농산물을 이용해 다양한 전통차를 만들고 있었는데 농부이기 때문에 쉴 수 없다고. 농부는 뭐든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전통도 지키고 또 우리 소비자들의 건강도 지키고 우리가 올바르게 정직하게 지켜나가야 할 것을 지켜나간다면 좋은 농부가 되지 않을까요? 장내순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첫 번째, 자연 그대로를 지키고 가꿔라. 두 번째, 전통을 지키고 연구하라. 세 번째, 상생을 통해 대중화하라. 자농사를 짓고 청태전을 생산해 연매출 2억 원을 달성한 장내순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확인 완료. 우리 차의 역사와 전통을 지키며 살아가는 장내순 부자농부. 청태전을 세계에 알리겠다는 목표가 이루어지는 그날을 응원합니다.